네, 반갑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애매한 그런 구간을 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고 금융투자가 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이렇게 엇갈리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들은요, 일단 시장 자체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가운데 갇혀있게 만드는, 즉 변동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매수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다 하더라도 부담감이 좀 있었겠죠.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반납하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요, 개별주들이 막 자기들 맘대로 막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집단군을 형성한 종목들이 또 태어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현대차에서 이제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2561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죠. 어제보다 0.3%는 올라왔으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양새 자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봉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258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는 일단 좋은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왔다는 거, 아침 시점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만 진행했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고점이 됐고요, 점점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줄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는 횡보를 통한 이런 흐름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고 내려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봉상에서 나타나는 패턴들, 지지라인 때는 2550포인트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지지하고 된다라면 한 0.45 정도의 주가 변동성을 내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은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됐었던 그런 부분들에 제동이 좀 걸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진행이 좀 됐었던 모습이고요. 분봉상의 모습도 일단은 아침 시점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쪽에 올라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와주면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해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날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한 기회가 좀 열려 있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자, 수급 상황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좀 진행하는 모습이 진행됐잖아요. 즉, 외국인들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계속 진행됐었는데 순매도 전환되면서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164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팔았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금융투자와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 만들어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로 잡혀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하고 거의 다른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같이 팔아먹었다는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 압박감을 주긴 충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금융투자가 오늘 2천억 넘게 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지켜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아무래도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합니다. 2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도 매수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확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 쪽은 관여하지 않아요 라는 식의 어떤 느낌,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움직임들이 서로 조금 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됐었는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었는지를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도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을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4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0.67 이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올라갔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간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3% 넘게 올렸었단 말이죠. 이게 다 밀리면서 0.67까지 빠졌다니까 오히려 조금 아쉬운 느낌. 근데 어쨌든 올라갔거든요. 네, 어제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0.59% 상승했고요. 기아는 0.2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괜찮죠? 괜찮은 모습이고 흐름적인 부분들을 다 뭐 나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을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가지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커질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 레벨 3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안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자동차가 알아서 달려가는 것 이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상용화된 그런 레벨 3단계 기능은요. 혼다 자동차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함된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동차 부품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를 좀 했을 거고요. 뭐 센서라든지 또는 뭐 무선 통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밀렸어요. 약간 좀 애매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오늘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뱅크가 오랜만에 4%대 상승하면서 분위기 좀 잡아줬습니다. 삼성화재 그냥 하락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났고요. 현대중공업도 1.4%대로 하락세 낙폭을 조금 더 키워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자율주행의 수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수의 유입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뭐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한화오션은 마이너스 1.74%,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났고요. 삼성중공업은 2.93% 제법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금양도 오늘 3%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쪽은 좀 올라갔네요. 그죠? 네, LG생활건강은 4%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네, 이런 형식입니다.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가 2%대 올라온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1.8%대, LNF는 지금 7%대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양극재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계속 잡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LNF 같은 경우는 7%나 빠질 정도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서 좀 의아한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네, 뭐 거의 비슷한 느낌들이죠. 네, 특별하게 많이 빠진 것도 많이 올라간 것도 없는 모습들이고요. 각자 개별적인 어떤 재료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테마주들도 지금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약세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요, 지금은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요 464개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은 398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990개 정도, 995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상승 흐름이고요. 517개 종목이 하락 패턴입니다.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은 오늘 계좌는 올라가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계좌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도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계좌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일어나는 움직임들,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률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RF세미 요거 지금 강하게 올라가면서 흐름이 좀 나타났죠. 요거는 이제 LFP 배터리, 네, 이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간 종목입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건 원래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공략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라이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나? 이거 통신장비 쪽인데 요거 라이콤하고 지금 DY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자율주행으로 지금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DY도 자율주행 쪽으로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라닉스, 네, 라닉스도 지금 자율주행 쪽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게 그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상승세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이 제법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오늘 상한가가 10개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로봇 관련주들 오늘 흐름도 괜찮고요. 센서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소프트 테크 이런 거, 물론 이게 뭐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 유니캠도 마찬가지고요. 네, 캠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마음 AI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또 뜨기 시작한다라면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픽셀 플러스가 40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종목이 오늘 10% 이상 상승했다.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좀 내려보면은요, 대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3.07%로 상승하면서 상승 포인트의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하락률 보게 되시면요, 인트론바이오가 11%대,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요거 하나뿐이고요.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갑자기 변동성을 좀 보였네요.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변화가 좀 생겼고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 좀 기록하다가 꼬리다고 내려가면서 약간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윙이푸드라든지 오르비텍 이런 쪽은 방사능 관련한 뭐 인상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들이 아주 그냥 널뛰고 있어요. 널뛰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부담스럽고, 인상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 4,000원대 이 정고점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매도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내려보면은 1.47입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오늘 상승률 같은 경우는 3% 정도였기 때문에, 네, 1.47 정도면은 1.5% 정도 상승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는데 1.5%씩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종목이 산재적으로 나와 있고요. 중소형주들의 상승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오늘 전체적인 상승 포인트는 1%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0.5에서 1% 정도, 그 정도 상승 포인트만 만들어지면 적당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기관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1등입니다. 그리고 SDI, 고려아연, 그 다음에 LG화학, 네이버, 하이닉스까지 해서 레버리지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자, 에코프로비엠과 삼성전기, LNF, 포스코 홀딩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레버리지까지 해서 지수 상승 쪽에 꾸준하게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ETF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빼고는 전부 다 ETF 쪽 매도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일단 매수 쪽에 집중해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상방 쪽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에코프로,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 약간, 네, 애매한 부분들인데 에코프로 쪽에 지금 1600억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다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자동차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아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는요, 금양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LNF 2차전지 쪽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과 삼성전기, KTNG, HMM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겠고요. 매도 국면에 있는 종목들 자체도 물량의 부담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매수가 조금 많이 쏠린 거, 요것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소형주가 조금 주춤하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간다 그러면 테마주, 개별주,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형주가 주춤하고 이렇게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라면은 중소형주가 조금 찌그러진 상태에서 대형주가 더 세게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오후에 반납하면서 중소형주도 못 올라오고 대형주도 내려가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흐름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오늘은 변동성을 조금 키울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는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승 양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은 좀 나타났어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저항대에 진입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뭐 나쁘냐 뭐 이렇게 본다면 그거 아니죠. 그다음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일단은 지금은 관망할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레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튀긴 할 텐데 흐름적인 부분들은 우상향 패턴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약간의 조정은 우리에게는 또 좋은 그런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거나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시장 분위기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면서 더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